PIR이 소득 대비 집값 해가지고 내가 연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소득을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를 측정하는 지수가 PIR 지수예요. 그래서 내가 PIR 지수가 5년이라면 집값이 5억이다 내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PIR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소득 대비 집값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집을 살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만큼 내가 부담해서 집을 살 수 있는지의 여력. 근데 원래라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면 집값이 이제 고평가됐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싸니까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도 많이 풀리니까 시중에 돈도 많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PIR 지수는 고평가지만 집값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가속화된 게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낮추고 유동성은 계속 풀고 있고. 돈을 푸는 게 중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죠. 옛날에 5억에 대한 이자나 지금 3억에 대한 이자나 뭐 비슷해져 버리니까, 옛날 3억에 대한 이자나 5억에 대한 이자가 비슷해져 버리니까 그게 결국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래량, 미분양률, 매도 매수 심리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거래량이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은 가격은 누군가가 호가를 올릴 수가 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조작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거래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에 이제 이거 팔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이런 그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인천은 신도시가 많아서 입주 물량이 항상 많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팔고자 하는 매도 심리는 많이 떨어져 있고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는 많이 높은 상태예요. 근데 서울보다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양천구, 그 다음에 부천, 인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인천 자체가 이제 2023년 요때 입주 물량이 많아요. 2022년, 23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순수 투자로만 들어간다면 경쟁력이 없는 상품을 투자했다가는 입주 물량을 못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거를 봐야 돼요. 오늘 일단 잠실 송파에서 오셨는데 이런 거죠. 서대문구에 물량이 많다 한들 송파구의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별로 안 받죠. 잠실 사는 분들은 서대문 쪽은 경쟁 상황대로 안 봐요. 근데 만약에 강남에 물량이 많으면 송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처럼 이 물량이라는 것도 어느 입지에 물량이 터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천에 물량이 많은데 어디가 많냐면 검단 신도시 쪽이 많아요. 그래서 송도 분들이라든지 부평구도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왜냐면 더 하급지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은 생명체라 했잖아요. 근데 수도권 자체를 다 봤을 때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인천만 물량이 많은 거고, 거기도 검단 쪽이 이제 밑으로 내리면 어디 쪽이 많은지가 나오는데, 인천 서구 쪽에 물량이 엄청 많아요. 서구에 2022년이 많습니다. 22년, 23년 이게 검단 신도시 쪽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송도 분들이나 부평구 분들은 뭐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부평구도 물량이 많은데, 부평구는 그래도 원도심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거기는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강남에 이때까지 신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신축이 들어와요. 하면 처음에 너무 물량이 많을 때는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소화는 금방 되겠죠. 헬리오시티처럼. 헬리오시티가 그때 만 세대 정도 됐나? 네.
만세대가 갑자기 한 단지에 만세대가 들어왔는데 영향이 잠깐은 있었지만 금방 소화되잖아요. 그 비슷하다. 부평구라는 입지가 가진 힘이 인천에서는 굉장히 큰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구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신축이 들어온다 하면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신축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큰 에너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 분들은 가격이 좀 올랐다 생각하고 다음에 부평에 뭐랄까 부평에 들어온다고 되겠어? 이래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오늘 주제는 가격 균형 밸런스라 했잖아요. 이거를 부산 사례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올려보면 인천에 이제 규제 지역이 나오는데 연수구는 투가 지역이에요. 남동구도 투가 지역이고 부평은 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규제 지역 아닌 데가 더 찾기 힘든 그래서 이 규제는 조금 주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요즘은 이제 전체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장이 시작됐는데 이제 인천이 좀 저평가돼 있어서 아마 올 봄 가을 해가지고 인천이 다시 한번 조정은 있지 않을까 이래 예상은 돼요. 네, 그 인천의 구별 순위로 보면 연수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부평구 그 다음 서구 남동구 순이거든요. 근데 연수구는 누구나 이제 송도 국제신도시가 있으면서 좋은지를 알아요. 근데 부평구나 서구 남동구는 좀 저평가돼 있는데 서구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검단 신도시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심이면서도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데가 부평구 남동구 요런 데를 좀 공략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의 손품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가 90%가 정해진다 보면 돼요. 대표님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예, 위치를 한번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제가 여기 보이는데 고잔? 송도 거의 다 와가는데 인천 논현동 지났어요. 논현동 지나서 고잔 톨게이트. 인천 논현동으로 해서 남동구 논현동으로 해서 송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가는 길에 네. 지금 여기 뭐 바다가 보여서 네. 이제 요 좌측 서쪽에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송도 국제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럼 저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이제 송도죠. 송도구나. 네네. 이렇게 송도는 안 와봐가지고 제가 네. 말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안 와보셨어요?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근데 저는 지도로는 많이 봤죠. 약간 뻘밭일 때 왔었고 진짜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산다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맞춘다고 그때 받고 팔고 나서 안 왔죠. 팔고 나서 대표님 뭐 안 가본 데가 없네요. 많이 다녀야죠. 이제는 송도로 약간 들어왔거든요. 네, 송도로 왔어요. 3km 넘었어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갑시다. 도시별 비교 분석 들어갈 거예요. 도시별 비교 분석. 그래서 제가 그 부산, 대구, 인천 매매 가격 지수를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인천, 부산, 대구는 서로 상하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을 해요. 때로는 인천이 비쌀 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좀 잊었을 뿐이지 2006년에서 한 8년 당시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수도권 시장이 꺾이기 전 당시는 인천이 부산, 대구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부산이 상승 시장이 오면서 부산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대구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인천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팁인데 인천, 부산, 대구만 비교를 하셔가지고 제일 쌀 때 있죠. 거기를 들어가면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천, 대구, 부산이 그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200만 이상인 광역시가 대구, 인천, 부산이에요. 인구 200~300만대. 그러니까 3대 광역시가 인천,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인구 100만대 광역시가 어디 있냐면 대전, 광주, 울산. 그래서 사람들은 인천, 부산, 대구 중에 저평가된 곳을 공략하기도 하고 대전, 광주, 울산 중에
인구 100만대 광역시 중에 싸다 싶은 데를 공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100만대 광역시 중에 지금 제일 싼 데가 어디냐면 광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주를 또 보기도 하고, 또 인구 200, 300만대 광역시 중에 제일 싼 데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을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가격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그 다음에 그러면 구 단위로 보면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구가 해운대구, 그 다음에 대구는 수성구, 인천은 연수구, 이 세 개가 또 엎치락뒤치락을 하거든요. 보면 지금 수성구가 가장 비싸고요, 인천이 싸다고 했는데 연수구가 해운대구랑 비슷해요, 지수를 보면. 근데 왜 인천이 싸다 할까? 이걸 뒤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세 개를 비교해 놨는데 동래구하고 부평구를 같이 보면 좋아요. 부산의 동래구, 인천에는 부평구. 약간 대구는 약간 애매한데 달서구를 비교 대상으로 잡았는데, 주거지로서 이제 뭐랄까 원도심격, 주거지로서 주거 중심지, 뜨는 강세 지역이 아니고 원래 주거지로서 좀 중심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보면 또 이 세 개가 엎치락뒤치락 해요. 특히나 이제 동래구하고 부평구를 비교해 보면 좋아요. 동래구랑 부평구. 부산에서 외지 사람들은 많이 하는 데는 해운대지만, 사실 부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는 어디예요? 동래구죠. 주거지로 많이. 맞죠. 옛날에 주거지. 지방 동래 파락군 해가지고 있는 데고, 인천은 부평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제가 이제 대구가 약간 달서구가 중구가 약간 애매해서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그 다음 대구 중구가 있고, 근데 부산 동래구하고 인천 부평구를 비교해 보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부산은 시청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산 연제구. 연제구죠, 연제구. 그 다음에 인천에서 시청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남동구예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시청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중구예요. 근데 대구는 약간 지리적으로 중구와 달서구가 약간 애매해.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 좋고,